안녕하세요. 지금 로드의 자린이입니다. 잘 타지는 못하지만 제가 매번 초보 자전거 라이더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으로 인사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자전거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자연님을 만나 생생한 여행담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퇴임을 하고 지금은 해외여행을 특히 자전거로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동호회 TDW라는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전거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타게 되셨나요? 자전거는 본격적으로 한 것은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2008년부터 MTB 자전거로 정글 트레킹을 주로 했고 5년 전에 이제 TDW라는 동호회에서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전거로 처음 다녀온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그게 5년 전이죠. 일본의 규슈, 그 아소산이라고 화라산입니다. 그 아소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간 다녔고요. 그 다음에 홋카이도, 일주, 그 다음에 대만 일주, 그 다음에 몽고 초원을 달리는 것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고, 가장 최근에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산티아고 길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36일간 자전거로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다녀오신 산티아고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텐데, 그럼 이번 여행지를 산티아고로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산티아고는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2014년이죠. 그때 도보로 33일간 걸어서 다녀왔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걸어서 갔으니까 이번에는 자전거로 한번 가보자 해서 세 분과 함께 그렇게 자전거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산티아고를 다니면서 산티아고 길은 20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거를 사진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참석자는 제가 자연이고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다녔고요.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이 스페인의 이제 북부죠. 프랑스 끝 생장에서 800km를 달리는 이 길이 이제 전통적인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입니다.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 목적지 콤포스텔라에서 포르토를 거쳐서 리스본까지 18일간 또 달려서 합계 한 1500km 정도 거리를 36일간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 전에 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2014년도 9년 전에 제가 걸어서 갈 때는 이 산티아고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이번에 산티아고를 자전거로 가는 것은 최용규 씨죠. 최용규 씨라고 원래 산악인이셨는데 지금 오디바이크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산티아고를 자전거로 2월달, 그 추운 2월달에 다녀오신 것을 보고 저희가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 36일간의 일정인데요. 그 빨간 것이 이제 산티아고 20일이고, 이 파란 것이 리스본 16일 해서 우리가 다녀왔고, 요거는 실제 기록입니다. 실제 보면은 저희가 50km, 70km, 주로 우리가 한 50km, 뭐 30km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달리지 않는 이유는 산티아고가 유럽의 그 유네스코 1번이고 엄청난 유럽의 그런 문화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유산들을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는 그런 유럽의 문화를 향유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평균 뭐 50km 정도가 될 겁니다. 2, 3월 달의 날씨는 평균 한 5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은 적절하게 땀이 나서 상당히 그 쾌적한 라이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파리 그 샤를드골 공항에 한밤중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 시내까지 저희가 공항에서 이 운하를 따라서 자전거로 한 1시간 반 정도 달렸는데 상당히 이 매력 있는 길입니다. 파리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에펠탑과 세느강이죠. 이 세느강변에 도착을 해서 앵발리드 유적지죠. 멀리 에펠탑도 보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그 뽕레프 다리라고 영화에도 나오는 그 다리를 거쳐서 저희가 떼제베를 탔죠. 프랑스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급행 열차죠. 4시간 만에 이제 바이온에 도착을 해서 지금부터 자전거로 드디어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서 저희가 자전거 라이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피레네 산맥인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산맥이 이렇게 보이고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은 대서양변을 가기 전에 이런 큰 레온 산맥이다 이런 산맥이 또 한 2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대간 뭐 한계령을 넘는다고나 할까 이런 걸 몇 개 넘는 그런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의 이제 국경 마을이죠. 국경 마을에서 우리가 스페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날이죠. 생장 데 비드보라고 해서 보통 생장이라고 하죠.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출발을 하게 됐고, 전통 순례길은 이렇게 갑니다만 2월 달이기 때문에 눈이 이제 내려서 자전거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찻길로 이렇게 한계령 같은 그런 찻길을 가게 됐고, 이것은 제가 이제 9년 전이죠. 2014년도에 이제 걸어서 갈 때의 사진입니다.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눈이 덮여 있지만 이 도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미끄럽거나 얼음이나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찍은 비디오인데요. 여기 너무 이렇게 설경이 아름다워서 참 자전거가 이게 속도가 나질 않아요. 다들 사진 찍느라고. 이제 그 피레네 산맥의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반대쪽이 이제 스페인이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바로 직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멀리 보이는 게 이제 프랑스고,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다운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계령 넘어서 뭐 5색 정도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스페인 방향으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도보 순례길을 표시하는 순례길 마크죠. 군데군데 이렇게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자전거로 가기 때문에 이런 흙길을 전통길보다는 이 도로길을 주로 주파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다리도 있는 주비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알베르게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은 그 팜플로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팜플로나는 미국의 그 소설가 해밍웨이죠. 해밍웨이가 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소설이죠. 소설의 배경이 된 도시인데 그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띠아는 뭐 스페인의 이 전통 음식이죠. 그런 거를 뭐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팜플로나에서는 저희가 뭐 에어비앤비 같은 집에서 이렇게 하루를 자고 제법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드립 커피를 마시고 15%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2월 말이지만 이렇게 걸어서 순례하는 팀들도 있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자전거로 눈 덮인 도로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산에는 아직까지 눈이 많이 덮여 있지만 기후가 평균 한 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는 이렇게 눈이 아직 쌓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 산티아고 하면은 꼭 나오는 사진이죠. 용서의 언덕이라고. 여기는 좀 가파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옆 도로길로 주행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 개인 가정집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집이어서 찍었는데 보니까 9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집을 찍었더라고요. 스페인 북부의 그런 가정집입니다. 2월 26일 날 나바라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날 일요일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고 있길래 저희도 예배도 잠시 드리고 이제 푸엔테라레이나라는 도시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여기서 봤네요. 푸엔테라레이나. 현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보는 성당에서. 여기는 아주 유명한 로마 시대 때 그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로마 시대 때 2000년 된 다리를 저희가 자전거로 지나가고 로스 알코스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저희가 출발하는데 거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내리지만 기후가 이렇게 영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길에 이렇게 좀 눈이 있지만 타이어 폭이 한 40mm, 한 2인치 정도 되기 때문에 눈길도 큰 문제 없이 저희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로그로뉴에 왔네요. 2월 27일. 아주 아름다워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차도 없고 이게 비수기 산티아고 여행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런 포도밭이나 이런 밀이나 이런 거를 작물을 심었겠죠. 이 마을,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마을들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배고프거나 숙소 이런 문제들이 이 산티아고 길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마을들이 걸어서 1시간, 달려서는
30분 이내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없이 저희들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가 이제 막 그 싹이 이제 움트기 시작하는 이 포도나무들인데, 로그로뇨라는 좀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수원 정도 될까요? 벌써 한 30%를 넘게 왔습니다. 주요 도시가 로그로뇨, 부르고스, 레온, 폰페라다 이렇게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치면은 여기는 뭐 수원, 대구, 뭐 대전, 대구 이렇게 되겠죠. 지금 한 35% 정도 왔습니다. 이 로그로뇨 주변으로는 그 포도밭이 아주 포도 품종으로 템프라니오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포도 품종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옛날부터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로그로뇨 대성당이죠. 제가 그 9년 전 14년도에 갈 때 마침 이렇게 스페인의 뭐 추석쯤 되겠죠. 이 포도 생산자들이 이렇게 축제를 하는 날 마침 제가 가서 이렇게 같이 뭐 즐겼습니다만, 이 로그로뇨 대성당이 아주 그 아름답습니다. 천정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잘 되어 있고요. 길가에 이렇게 음수대도 있고요. 이제 나바레라는 곳에 왔습니다. 우리말로는 나헤라죠. 사설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비용이 뭐 15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싸고 뭐 아침 식사를 주는 곳도 있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그 동굴을 파고 이렇게 피난했던 곳 같아요. 참 질문 하나. 그러면은 숙소는 거기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잡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미리 잡아 놓기? 미리 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게 90%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고,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면 항상 자리가 있어요. 비록 90%가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문을 열었는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도 숙소는 구할 수가 있다. 그 알베르게는 뭐 2층 침대로 저렴한 가격에 잘 수 있는 곳이죠. 이제 나헤라를 떠나서 벨로라도로 가고 있습니다. 성당에 이렇게 창문이 하얗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리석입니다. 이 하얀 대리석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엔 유리가 없었죠. 귀하고 했기 때문에 이 대리석으로 창문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수기 때는 식당 연 곳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추운 곳을 막 몇 시간 달리다가 식당도 찾기가 어려워요. 힘들게 찾았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좀 정신이 없는 모습이죠. 까나스라는 곳이고, 아주 그 2, 3월 달에 그 스페인 풍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눈 덮인 길이 아주 그 매력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그 산토 도밍고도 유명한 마을인데,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전설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이 찾는 곳이 산토 도밍고입니다. 이 성당 안에 이런 그 닭 2마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어떤 전설 때문에 과거 교황이 이 닭 2마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교황이 허락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그 드립 커피를 마시고, 이제 800km 중에서 550km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표지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보 순례하는 사람도 쉽게 갈 수가 있죠. 눈길을 달리는 게 위험해 보이지만 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두 분이 가시죠? 여기는 이제 목초지. 이 목초를 이제 건초를 만들어서 가축들을 먹이죠.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하몽이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건초를 통해서 가축을 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이렇게 내리죠. 저 멀리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이제 언덕을 넘는 거죠. 예. 이렇게 넘어서 이제 벨로라도를 향해서 무슨 강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목초지죠. 아주 이국적이고 참 길도 좋고 넓고 이 비수기의 이 산티아고 길을 달리면은 꼭 비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달리기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리나라에서 보던 풍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요. 계속 내려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하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가 좀 많습니다. 이제 벨로라도에서 이제 부르고스로 가네요. 오늘이 3일절이네요. 부르고스는 좀 도시가 큽니다. 부르고스에서 이제 레온, 그러니까 대전에서 뭐 대구 가는 격이죠. 이제 한 50% 정도 저희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르고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부르고스 대성당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성당 안이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그림도 있고 거의 박물관급이죠. 이 부르고스 대성당은 꼭 저희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 대성당을 오전 이렇게 내내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수기에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르고스에서 프로미스타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이 언덕을 넘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흙길도 있죠. 흙길도 있고 점점 날씨가 좋아져요. 물론 3월 1일이 지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대서양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날씨는 계속 좋아집니다. 점점 이제 초봄으로 다가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 중세 기사단의 그 표지판이죠. 산티아고 길을 대표하는 이 길이 마침 전통 도보 순례길하고 같은 길이에요. 이 흙길이 이렇게 해서 꼬부랑꼬부랑해서 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길인데 저희가 언덕에서 찍은 건데 저 내리막 다운힐이 자전거로 아주 신나요. 장쾌하고 신나고 이러한 길도 있습니다. 이제 혼타나스라는 마을이네요. 카스트로 헤리츠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해가는데 이거는 과거에 그러한 그 폐허죠. 폐허가 된 유적지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그 카스트로 헤리츠 마을입니다. 여기도 유명한 마을인데 이 남산보다 높은 꼭대기에 이제 그런 과거 그 수도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 마을을 지나갔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죠. 그 길을 카스트로 헤리츠에 있는 이 순례자, 옛날 수백 년 전의 순례자의 모습이죠. 이건 물통입니다. 이렇게 그 표주박 같은 거를 이용해서 물통을 들고 순례를 하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마을 식당에서 이게 700g이니까 이 하나 가지고 저희가 4명이서 갈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용을 뭐 줄이기도 하는 방법이죠. 이 식당이 뭐 300년이 된 식당이다 보니까 아주 운치가 있고 뭐 음식 맛도 당연히 2배 되죠. 이렇게 이제 카스트로 헤리츠를 지나서 이제 프로미스타를 향하는데 이 언덕길이 거의 뭐 한계령 이상의 15도 이상 되는 그런 이 언덕길을 자전거로 이제 달립니다. 중턱에서 되돌아본 카스트로 헤리츠죠. 산티아고 순례길 7일차 부르고스에서 레온으로 이 정상에서 바라본
카스트로 헤레스 마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길을 이제 달려오는데 너무 경사가 세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길이 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 만큼 이 다운힐의 그 즐거움이 대단합니다. 산티아고에서는 이 산맥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고생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 아주 그 신나는 그런 그 다운힐의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목초지 사이로 이 다운힐을 하면은 뭐 순식간에 갑니다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가 산티아고 길에서 찍은 베스트 중에 이 하나가 이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제 목초가 조금 더 자랐죠. 이게 뭐 시간이 흐르기도 했습니다만 기후가 많이 온화해지죠. 이제 프로미스타에 이제 도달하기 전 그 아주 오래된 그런 운하죠. 그 스페인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엄청난 국력을 자랑했던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프로미스타 이 조그만 마을인데 저희가 이 알베르게 숙소를 못 찾아가지고 동네 아주머니가 저희들을 이렇게 10분간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구해준 그런 사례들. 이날이 마침 목성과 금성이 만나는 그런 날이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알베르게는 이렇게 2층 침대로 돼 있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빨래도 널고 이렇게 널널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커피 여기서는 이제 카페 콘 라체라고 하는데 라체 우유죠. 라떼 스페인 말로는 이제 라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페 콘 라체하고 이런 바게트 뭐 이렇게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 산티아고 길에는 군데군데 이렇게 순례자들 이렇게 표주박 물통을 들고 순례자들의 그런 동상 뭐 조각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이날도 걸어서 가는 순례자가 있죠. 이런 순례자 마크, 산티아고 순례길 마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캐리온 델 로스 콘데스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뭐 9년 전에도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렇게 흙길이 제법 있어요. 한 30%는 이런 흙길이 될까요? 한 20, 30%는 이런 흙길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쉬는 곳도 있고 지금 뭐 흙길이 아름다워요. 참 특히 그 하늘이 뭐 그렇게 푸를 수가 없고 여기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400km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레온 지방에 이제 도달하는데 이 레온은 스페인 북부의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 레온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 멀리 우리 자전거 2대가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하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사하군에 폐허가 된 옛날 성당이죠. 그 옛날 성당을 이제 수리를 해서 알베르게로 제공하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공립 알베르게라고 해서 각 도시마다 그런 그 퍼블릭 알베르게죠. 저렴하게 뭐 10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공립 알베르게를 잘 활용하면은 저렴하게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 이런 각 주가 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그 나라였죠. 그런 연합해서 이제 스페인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간에 있는 레온 지방이 가장 크죠.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르고스도 레온에 속하죠. 부르고 라네로라는 곳에 왔고요. 이렇게 그 간식을 이제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보급을 하기도 하고, 시골 마을에서 이제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아주 이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그 치즈를 저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바게트를 지금 하몽하고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은 치즈를 이렇게 그 고양이들한테 줬더니 고양이들이 몰려들어서 여기는 이제 만실라 델라 몰라스라는 곳인데 이런 그 순례자들의 그 피곤한 모습을 표현한 조각이죠. 이제 거의 뭐 70% 다가왔습니다. 이제 레온 산맥을 넘을 텐데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죠. 안토니 가우디의 그런 작품들이 한두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우디 작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그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이죠. 지금도 뭐 200년째 짓고 있습니다만 그 가우디의 동상이죠. 이제 레온에 도착했습니다. 이 레온은 그 로마 시대 때 레기온, 그러니까 군단이죠. 그게 뭐 라이온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레온, 이 도시 이름이 레온입니다. 현대식 성당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흙길이 나오네요. 이제 300km 남았습니다. 300km 목적지까지 800 중에서 이거는 어느 이제 시골 마을의 이제 그 식당인데 이렇게 자전거 조형물이 있길래 찍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 농작물을 이제 가축의 먹이로 쓰죠. 오스피탈 데 올비고라는 곳은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의 다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유명한 그 유적입니다. 오스피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호스피탈이 아니고 데 올비고라는 이 마을에 그 옛날에 이제 이 마차가 다니던 다리겠죠. 거기를 지나서 저희가 이제 갑니다. 이렇게 이 사설 알베르게가 많이 있어요. 이 사설 알베르게를 이 도보 순례자들은 날씨가 좋을 때는 다 4월달부터 문을 여는데 이런 사설 알베르게를 많이 이용을 하죠. 아주 나름대로의 그런 특징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때는 문을 닫아서 제가 바깥에서만 찍었습니다만 이제 가우디의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스토르가라는 곳에 있는 이 가우디의 팔라치오 데 가우디라고 해서 어떤 개인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추천합니다. 여기는 돈을 입장료를 내고 관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스토르가 시내의 모습인데요. 아스토르가 광장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스토르가에서는 공립 알베르게에 있었는데 그 인근이고요. 제가 병원도 들렀어요. 뭐 이렇게 속이 안 좋아서 공립병원에를 가시면 되고 스페인에는 그런 약국이나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 없이 이 산티아고 길은 순례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아주 자그마한 이 성당인데 우리말로 신앙은 건강의 샘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제가 9년 전에 갔을 때 머물렀던 이제 독일계 수도원인데 라바날 델 까미노에 있는 그 독일계 수도원이 이때는 문을 닫아서 제가 바깥에서만 찍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영국에서 온 그런 봉사하는 분이죠. 발이 아프다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제가 머물렀던 곳은 여기도 공립 알베르게입니다. 이때가 이제 춥기 때문에 난로도 이렇게 켜주고 이제 레온 산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아직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죠. 건축 양식이 이때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이 대서양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비도 많이 오고 여기는 갈리시아 지방이죠. 갈리시아 지방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라도 뭐 그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길 가다가 만난 바르셀로나에서 뭐 거의 한 1000km 이상을 달려온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침낭도 넣고 옷가지를 해서 혼자서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죠. 이 철십자가는 산티아고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서 사진을 하나 찍는데, 저도 뭐 9년 전에 이 철십자가 유명한 이 어떤 마일스톤이죠. 산티아고에서 산을 넘어서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미시령이나 진부령 그 정도가 돼요. 이렇게 그 태백산맥 정도 되는 그런 레온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좀 험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이렇게 다운힐이 또 엄청난 다운힐이 있기 때문에 이 다운힐로 해서 이제 며칠 더 가면은 드디어 이제 대서양,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을 아메리카를 향해 나갔던 그런 대서양 변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그 길도 가고 아직 산 정상에는 이렇게 눈도 덮여 있고 아직까지 그 산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좀 뭔가 건축 양식이 많이 좀 달라지고 산속 같이 구불렁구불렁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몰리사 세카라는 그런 산골 마을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산의 뭐 오색이라고나 할까 그런 곳에 아주 아름다운 이런 마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뭐 공예품 하나하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집도 그렇고, 골목도 참 아름다워요. 자, 이제 여기를 지나서 이 폰페라다라는 도시에 왔는데, 12세기, 13세기 경에 활동했던 그 중세 기사단의 본거지가 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의 기사단들이 뭐 예루살렘이다 뭐 해서 상당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유적인데 여기는 꼭 그 관람료를 내고 10유로 이상이 돼요. 볼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9년 전에 제가 들어가서 봤던 때인데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옛날 그러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폼페라다를 지나서 점점 이제 기후가 점점 좋아지죠. 3월 7일 비아 프랑카 델 비에르소인데요. 뭐 벚꽃도 있고 이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 자세히 보면은 순이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을 해요. 비아 프랑카에서는 제가 이 사설 알베르게에 있었는데 그 알베르게 주인장이죠. 조금 뭐 좀 복잡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좀 늘어나는 때죠. 3월 이제 중순에 가까워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당의 그 창문이 이렇게 하얀 대리석, 얇은 대리석으로 해서 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은은하게 뭔가 이렇게 천사 아니면은 신의 은총이 내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창문을 만들죠. 이제 비아 프랑카 델 비에르소를 넘어서 이제 또 하나의 산을 넘는데 산을 넘기 전에 폭우가 쏟아진 산골 마을입니다. 이 산골 마을을 넘어서 정상에 가면은 그 왕립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죠. 이 산길을 저 혼자서 오전 내내 비를 맞으면서 달렸던 길인데 그 당시 9년 전에 제가 이 산골 마을에서 뭐 전 세계에서 뭐 프랑스, 뭐 이태리, 뭐 이런 전 세계인들과 함께 이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때는 뭐 비수기라 사람들이 없어요. 마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이 비를 맞으면서
오전 내내 지금 이 비가 잘 안 보입니다만 오전 내내 비를 맞으면서 달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상에 오세브레이로라는 그 정상인데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령 정상에 보면은 그 저게 있죠. 그 휴게소.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거의 천년 된 그런 이제 교회고 옛날에 그 이 왕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던 산 정상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산타 마리아 라 레알 데 오세브레이로라는 이름입니다만 9세기니까 1000년이 넘었죠. 이런 그 성당이 아직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시래기국처럼 보입니다만 이 그 갈리시아 지방의 그 유명한 갈리시안 수프라고 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 정상에서는 꼭 이 갈리시안 수프, 이 시래기국을 꼭 먹어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힘든 만큼 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포도주죠. 포도는 뭐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이 산이다 보니까 이제 춥죠. 추워서 이렇게 그 배치카 난로도 있고 아침에 이렇게 먹고 이제 이렇게 다운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우중 라이딩을 그러니까 빗속에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달려서 정상에 하룻밤을 잔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려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에 오세브레이로 정상에 있는 공립알베르게입니다. 이 공립알베르게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오세브레이로 교회 옆에 있는 호텔 식당인데 뿔뿔하고 해서 문우열도 있고 이 건축 양식이 달라진 게 이제 바로 이쪽 갈리시아 지방의 이 비가 기후가 다르죠. 비도 많이 오고 이제 하강을 이제 합니다. 하강을 해서 트리아 카스텔라에 도착을 했네요. 이 하강길이 너무너무 멋져요. 아주 뭐 신나기도 하고 이 주변 마을도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신나게 이 다운힐을 달리면은 이 트리아 카스텔라라는 마을이 나타나요. 그걸 지나가면은 사모스라는 그 수도원, 아주 오래된 그 수도원이죠. 이 수도원이 나오고 그걸 지나서 카스트론칸이라는 마을, 작은 마을을 지나서 거의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리아면은 거의 다 왔죠. 가기 전에 이제 푸에르토 마린이라는 이 성당을 거쳐서 여기서 하룻밤을 더 잤네요. 푸에르토 마린 공립 알베르게도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요리를 우리가 슈퍼에 사서 이렇게 뭐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단 1유로라도 우리가 절감을 하고 비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다 독차지하고 빨래도 말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비수기의 장점이죠. 알베르게에서 바라본 그 마을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뭐 요구르트다 뭐 이렇게 샌드위치다 해서 항상 그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중간중간 배고플 때 먹고 그렇게 달립니다. 또 이제 산골 마을이죠. 이 산티아고 길은 스페인의 그런 그 북부 지방, 그러니까 상업화가 안 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백 년 된 옛날 마을들, 큰 마을, 작은 마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재미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관광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특별함이 있는 게 바로 산티아고 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난 1000년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럽의 그런 그 유네스코 1번이기도 하고, 1번이라는 것은 스페인을 넘어서 유럽 전체의 자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주 자그마한 그런 뭐 10명 정도 들어갈 만한 그런 성당도 있고요. 길 가다가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 곳도 있고, 결국 제가 샀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3월 중순이 되니까 이렇게 날씨가 아까는 뭐 한겨울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완연한 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초도 많이 자라고 이런 돌길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돌길도 있고 여기는 그 산티아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뿔보 문어 요리 집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거의 100% 아마 이 뿔보 문어 요리를 먹고 갈 텐데 그 뿔베리의 에스키엘 멜리데라는 그 이 식당에서 9년 전에도 먹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맛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네. 이게 실내 모습인데 이 왼쪽에 한국 사람들이 벌써 먹고 있었습니다. 예. 산타마리아 데 아르수아라는 곳인데 이런 돌길들이 아주 수백 년 된 돌길을 저희가 옛날에 마차가 다녔던 길이죠. 여기를 우리가 가고 이쪽 갈리시아 지방에 가면은 이런 곡물 창고를 군데군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쥐라든가, 쥐가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곡물을 보관하는 그런 보관 장소입니다. 페드로소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사설 알베르게들이 점점 많아져요. 목적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도착 주변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알베르게도 더 많아요. 그래서 사설 알베르게는 뭐 한 15유로에서 20유로 이 사이에 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현지인들이 이렇게 아침 식사하는 모습이고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3월 11일 4명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 교회죠. 이 교회가 바로 세인 조셉, 영어로는 세인 조셉이고 우리말로는 야고보죠. 야고보의 무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1000년간 유럽 사람들이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로 순례를 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성당 내부에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9년 전에 도보로 왔을 때고 이번에 자전거로 왔죠. 이날이 마침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해서 이런 종을 치는 그 모습이죠. 제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와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옛날 그 순례자들의 모습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3월 중순이니까 완연한 그 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출발해서 봄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또 특별한 재미가 있어요. 그런 그 풍경도 바뀌고, 기후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그 다음 사람들도 바뀌고, 이러한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이제 산티아고의 그런 재미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에 도착을 해서 또 이제 갈리시아 지방이기 때문에 갈리시아 수프를 시켰는데 이게 또 다르게 보입니다만 아주 이 육수를 아주 맛있게 해서 빵을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그 도착을 하시면은 이 갈리시안 수프를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적지 콤포스텔라에는 알베르게가 많아요. 사설 알베르게가 아주 잘 돼 있고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 아침 식사는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뭐 하몽하고 해서 제가 여기서 하루 더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 콤포스텔라 그 대성당을 한번 더 찍었죠. 골목입니다. 골목에는 뭐 식당하고 해서 굉장히 관광지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교회 내부입니다. 이 향로죠. 향로. 이 옛날 그 순례자들이 목욕을 못하니까 땀 냄새가 나서 이렇게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로를 저렇게 해서 향을 피워서 그 땀 냄새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 산티아고 하면 꼭 이 향로가 언급이 되죠. 지하로 가면은 지하에 이 산티아고 그 야고보의 무덤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티아고에 몰린다고 볼 수가 있죠. 줄을 뭐 1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비수기라서 이렇게 잘 봤습니다. 야고보죠. 야고보. 이렇게 이제 여기는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와요. 스페인에서 뭐 오기도 하고, 인근 호텔에서 또 이렇게 이 갈리시안 수프를 또 먹어봤습니다만, 여기는 좀 맛이, 뭐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산티아고를 2번 가게 된 배경이, 이렇게 제가 9년 전에 도보순례를 하면서 족저근막염을 앓았어요. 신발이 부실해서. 도보순례를 할 때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제가 같이 숙소에 있던 이 할머니가 제 발을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 미국인 부부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9년, 10년이 되도록 9번 연속으로 이렇게 도보순례를 합니다. 거기서 제가 좀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만큼 산티아고는 반복적으로 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게 전통적인 프랑스 길 외에도 바르셀로나에서 오기도 하고, 여러 이 남쪽에서도 오고 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 길도 있죠. 북쪽 길도 있고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이 길로 왔었죠. 제가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곳은 또 이렇게 남쪽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을 또 순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표현을 해본 거고, 스페인을 마치고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남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이 포르투갈을 쭉 이제 포르토, 유명한 그 포르토를 지나서 코임브라에서 리스본까지 16일간을 달린 기록은 제가 별도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이 20일간 산티아고 자전거 라이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질문이 산티아고에 대해서? 네. 그럼 이번 여행에서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 음식은 전혀 문제가 안 됐고요. 숙소라고 해야 되겠죠. 이 숙소를 우리가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도 문을 많이 닫았기 때문에 우리 식당을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힘들었습니다만 대체로 문제 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제 9년 전에 도보로 간 길을 다시 왔습니다만, 다시 오면서 이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특히 그 비수기의 재미, 그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이 스페인 북부를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죠. 소유하면서 아주 신나게 20일간 짧은 기간에 달리면서 다시 한번 스페인의 수백 년 된 그런 문화유적, 스페인을 넘어서 유럽의 그런 문화유적을 다시 한번 향유했다, 즐겼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보람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해외 자전거 여행 갈 때 이제 반드시 이제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전거 여행은 도보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족저근막염이다, 발바닥이 아프신 분이거나 걷기 힘드신 분들은 자전거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여기는 최소 2주 이상의 그런 자전거 라이딩이기 때문에 사전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알베르게라는 그런 문화, 숙소 문화가 이거는 뭐 알베르게라기보다는 유럽의 호스텔 문화죠. 그러한 호스텔 문화는 남녀 구분이 없고 저렴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숙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해외 라이딩 하기 전에 국내에서 미리 뭐 일주일이든 몇 박 며칠이든 이렇게 훈련 과정을 팀원들과 같이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이제 자전거 여행을 추구하시는지. 네. 저는 뭐 어릴 적에 이제 26살 때죠.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을 때 유럽을 3주간 다녀왔습니다만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유럽을 자꾸 자주 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내년에 계획하는 것은 그 스위스에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를 돌아서 다시 또 알프스를 넘는 거죠. 그런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는 그 17개에 해당하는 국토 종주길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그걸 유로벨로라고 그러는데 17개나 되는 그런 국토 유럽 종주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주길을 제가 따라서 가고 싶고 그 외에도 뭐 나라별로 뭐 그리스든 터키든 영국이든 나라별로 이렇게 종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산티아고 여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산티아고 여행은 일반 해외 여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산티아고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유럽의 오래된 그런 그 문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복합적이고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같이 하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라이딩이든 자전거로 가든 도보로 가든 굉장히 그 풍성한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삶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네, 다른 여행 이야기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